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몇 달 후에 실제로 파산하는 대학병원이 나오고 일반 시민분들께서 대한민국 의료가 이미 붕괴해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때를 위한 영상입니다. 아니 의대 증원 문제 끝난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대학병원이 파산해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몇 달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당시에는 추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했던 게 뭐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전공의 7대 요구안을 모두 수용한 후에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몇 달 후에 실제로 대학병원이 파산했다면, 의료 붕괴의 시계가 이미 흘러가버렸다면, 그때 궁금증이 들어 이 영상을 보신 거라면 정부가 끝내 25년도 의대 정원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는 거겠죠. 전공의와 의대생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영영 떠났을 것이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영상을 올리는 오늘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정치 이슈로는 7월 내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탄핵 청원도 올라왔고 이에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죠. 내용을 살펴보면 최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의 비리 등 의료 관련 내용은 없긴 합니다. 이 탄핵 청원에 불을 지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설 발언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이라는 말 외에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실제로 특검법이 상정될지, 또한 특검법이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법 통과로부터 실제 탄핵까지 4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계는 생각보다 빨리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의료 이슈로는 며칠 전인 6월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있었고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의 과학적 근거는 없었으며 장관은 청문회에서 위증이나 하고 앉아있고 2,000명을 의료계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도 밝혀졌죠. 의료계가 반발할 것 같아서 아예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놀랍죠? 또한 전공의 퇴사, 의대생 휴학에 대한 대책도 없고 2,000명을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기재부에서 복지부의 예비비 사용 요청을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재부에서 킹실은 이렇습니다가 나왔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실이 아닙니다가 주로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를 치기 위함임을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기재부가 복지부에 돈줄을 끄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봤을 때에도 복지부의 예산 편성에 곱게 협조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예비비도 건보제 정도 돈줄이 끊어졌는데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많아서 의료계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묻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미 확정이니 되돌릴 수 없느니 논의 대상이 아니니 읊어대니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끝난 이슈로 느껴지실 수도 있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해맑은 질의와 네 하는 당황스러운 되물음이 일반 시민분들의 입장을 한 장면으로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끝난 이슈가 어떻게 조용하게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지 한번 타임라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후에 보시는 분들은 과거 회상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 붕괴의 시계는 아마 다음과 같이 흘러갈 겁니다. 먼저 7월에는 재외국민 전형 입시가 시작되고 전공의들에게는 9월턴과 관련된 사직서 수리 갈라치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7월 중순까지는 사직 현황 파악이 끝나야 9월턴 공고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9월에는 9월 모의고사, 수시 원서 접수가 있고 11월에는 수능, 수시 결과 발표, 의평원 주요 변화 계획서 접수가 있습니다. 또한 25년 12월 말과 1월 초에는 정시 원서 접수와 의평원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2월에는 정시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다만 예상하기로는 아무리 늦어도 2월 말 신입생 등록 기간 전까지는 의평원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제로 하나 둘 파산하는 대학병원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럼 의료 붕괴의 시계는 더 빠르게 흘러가게 되겠죠. 비가역적인 의료 붕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외부적으로 의료 붕괴의 시계를 멈출 수 있는 지점이 3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시계를 멈춘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재계약을 하고 의대생들이 복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시계가 잠시 멈출 뿐이죠. 첫 번째로 정부의 9월턴 갈라치기 실패로부터 수시 원서 접수 이전까지입니다. 일단 9월턴 갈라치기가 뭔지부터 설명드리자면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들에게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냥 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하죠? 청문회에서 조규홍은 이미 2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각종 위법한 행정명령들을 본인들은 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 행정명령들을 취소하고 2월 사직서를 수리해버리면 본인들의 직권남용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병원들에게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바로 6월 혹은 7월 사직서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은 1년차 혹은 4년차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1년차에게는 내가 배신하고 나오면 9월 턴으로 인기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4년차에게는 9월 턴으로 빨리 전문의 딸 수 있게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월 혹은 7월 사직서를 쓰라는 것은 그동안의 기간이 무단이탈이었음을 인정하라는 건데, 그럼 법적인 리스크를 지겠습니까? 안 하죠. 9월 턴 갈라치기는 전공의들 중 극히 일부라도 재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업무를 재계약 전공의에게 떠넘겨 대학병원 파산은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정부는 25년 3월까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고 의료 공백을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정부라면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가 정부 선에서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 겁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완료된다면 본인들 말대로 진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는 거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갈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는 거니까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정부라면 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죠. 근데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정부가 아니니까요. 정말로 비가역적인 의료 붕괴의 분기점이자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대학병원이 파산했을 때입니다.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적자가 누적된 대학병원들이 하나 둘씩 무너질 겁니다. 각 병원마다 다르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적자가 5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쌓여 있으니까요. 그럼 이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보재정도 예비비도 이미 묶여버렸으니까요. 보건의료노조 선생님들이 실제로 대학병원 파산을 걸고 파업을 하실 만한 깡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시면 파산은 더 빨리 다가오겠죠. 이 시점에서 정부 책임론이 가장 고조될 시기고, 이때가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 중재자로서 등장할 타이밍이라고 볼 겁니다. 청문회 전후로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최소한 박주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25년 정원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얼버무리는 걸 보면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아직 공개적으로 발언하기에는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죠. 하지만 민주당이 국힘과 윤석열 정부를 찍어 누르고 영웅으로서 등장하기에는 이만한 때가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로 주도권을 가져오고 25년 정원을 건드려서 새 판을 짜고 거기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민주당의 수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겠죠. 사실 투쟁 임박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의평원 인증 결과가 나오는 시점 전후입니다. 앞에서 의평원 인증 결과가 2월 말에 의대 신입생 등록 기간 전에는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남대 사례를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남대가 불인증을 받은 이후에 개선이 되지 않자 2017년에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까지 받았을 때, 그 주요한 근거는 18학번 신입생들이 불인증 대학에 입학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3월 이후에 발표할 수도 있고, 2호학번 개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입학 당시에만 불인증을 안 받으면 국시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인증의 리스크와 심지어 서남대처럼 폐교의 리스크를 안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평원 측에서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증원된 학교의 대다수가 불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와 보건복지부로서는 완전한 패배입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정부가 그걸 무시하고 추진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니까요. 서남대의 경우에는 불인증을 받은 후 정부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때렸지만, 이번에는 불인증을 받더라도 지들이 굳이 나서서 모집정지 처분을 때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계속 불인증이 뜨는 의대에 입학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레 감원의 효과가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패배인 겁니다. 이때라도 패배를 인정하고 수습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밀어붙인다면 그냥 호흡기 떼는 거죠. 정리하자면 9월 사직서 갈라치기 실패 이후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는 정부가 수습할 기회입니다. 또한 대학병원이 파산하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이 수습할 기회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때려버림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면 그때는 누구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비가역적인 의료 붕괴로 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주영 의원님이 청문회 때 하신 질의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들과 사교육에 1년 문제가 생기는 것과 의료에 1년 문제가 생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그리고 2036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올해가 무너져서 릴레이로 의료가 붕괴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이주영 의원님께서 아마 이 말까지는 참으신 것 같은데, 이러한 양자택일의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이렇게 거셀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로 젊은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여론으로 압박하고, 파업을 하면 그냥 업무 개시 명령 때리고 의협회장, 대전협 회장 구속하고 찍어 누르면 한 달 내로 총선 전까지는 해결될 것이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잘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총선용 졸속 정책으로 무너뜨린 것은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본 거긴 한데 조폭들이 젊은 조직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차용증을 쓰게 하는 거라고 하죠. 지금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하는 짓이 딱 그겁니다. 논의하지도 않고 그저 뒤통수를 쳐가면서 쓴 의대 증원 2,000명 및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차용증을 들이밀며 젊은 의사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몇 달 후에 이 영상을 보실 일반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의료 붕괴를 수습할 수 있었던 기회는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정부고 심지어 박살내버린 것도 정부고 젊은 의사들은 그저 포기하고 퇴사한 것뿐입니다. 탄핵 시계와 맞물려서 의료 붕괴의 시계가 얼마나 더 빨리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 멸망을 목도하고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내용상 앞에서 응원과 격려,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댓글들을 읽으면서 기운을 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